예, 마치겠습니다. 예. 피청구인들이 어느 분이 신문하시겠어요? 예. 그 주신문 받는 신문 같이 하시겠어요? 예, 같이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좀 네. 중복되지 않도록 압축해서 좀 해주세요.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의미 전달 때문에 뭐 할 수 없이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은 시간에 지연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대답하십시오. 최순실 씨는 그냥 최소원으로 통칭하겠습니다. 최소원 씨. 예. 신문 순서대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정의는 98년부터 피청구인을 보호하는 업무를 시작했는데 당시 최소원이나 정윤회의 추천으로 일하게 됐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의 추천이 아니라 그 대통령이 자문해 주시던 교수분의 추천으로. 이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말씀 자료와 연설문, 각종 보고서 등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문건은 원칙적으로 부속 비서관실의 정인을 거쳐 피청구인에게 전달됩니까? 예. 부속 비서관실의 다른 행정관, 직원을 거쳐 보고되는 경우도 있는가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저한테 줘서 저를 통해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정인을 통하네요. 문건은 어떤 형태로 부속 비서관실로 전달됩니까? 예컨대 서면인지 혹은 팩스인지 위민 시스템 이메일인지 어떤 시스템으로 됩니까? 위민 시스템을 통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일반적이고 그다음에는 친전 형태로 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친전 형태. 예. 정인이 피청구인에게 보고하기 전에 각 부처로부터 수령한 문건의 내용을 살펴보고 수정하는 것도 정인의 의무에 포함됩니까? 말씀 자료인 경우에만. 말씀 자료인 경우에만. 예. 말씀 자료나 연설문도 마찬가지입니까? 그 연설문이 말씀 자료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뭐 크게 보면 말씀 자료고 그죠. 말씀 자료는 기본적으로 국무회의하고 대수비에서 하실 말씀. 아니 그러니까 그 여러 행사에서 그러니까 뭐 연설문은 일단 뭐 3일 전이나 8일로 이렇게 예. 좀 구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 통칭해서 그렇게 예. 보시는구만요. 아까 대포폰 치랑 요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의는 피청구인을 보호하는 업무를 하면서 차명폰, 뭐 대포폰이라고도 하기도 하였는데 그 사용했던 이유는 보안상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예. 그 보안상 이유란 게 피청구인이 야당으로 있을 때 어떤 그때부터 이루어진 그때의 보안상 문제입니까? 안 그러면 피청구인이 대통령이 된 이후의 보안상 문제입니까? 어떤 보안상 문제입니까? 이전부터입니다. 이전부터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권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떤 다른 집권층이나 이런 쪽으로부터의 어떤 보안 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그러니까 신경 쓴 게 예. 뭐 대통령 통화하는 게 뭐 예. 북한에서 듣는다 이런 차원보다는 그 훨씬 이전부터 야당으로 있을 때부터 어떤 그런 사찰이나 이런 위험에 따른 그런 보안상 문제라는 겁니다. 예, 전반적인 보안을 위해서 했습니다. 하나만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피청구인 또 차명폰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피청구인 대통령 예. 그 본인이 그게 차명폰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대통령께서는 그냥 드리는 대로 쓰셨을 겁니다. 파랑입니다. 차명폰을 개통하라고 피청구인이나 최소원이 지시한 것은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정인이 차명폰 쓰는데 예. 대통령이나 최소원이 그건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죠. 알아서 한 거다. 정인이 최소원을 처음 만난 것은 언제입니까? 98년도. 98년도. 뭐 일종의 피청구인 소개로 피청구인 때문에 만나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어떤 겁니까? 제가 대통령님 시판입니다. 처음 모시게 됐을 때 그 정윤회 씨가 이제 그때 비서실장으로서 저희를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어떻게 보면 도와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정윤회 실장의 부인으로 알았습니다. 그 정윤회 씨가 본인의 상사고 예. 그 상사의 부인으로 안 겁니까? 예. 11항입니다.
이번 대선 캠프,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 이전에도 정인이 최수원과 함께 뭐 업무적으로 일을 한 게 있습니까?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최수원이 도움을 줬다 그랬는데 예. 사적인 거 외에 업무적으로 최수원 씨가 정인하고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대선 때 2012년도 돼서 이렇게 했고요. 초창기에 저희가 사실 저나 이재만, 안봉근, 뭐 이춘상 이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을 처음부터 전혀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다 그 대통령께서 아시던 교수분들의 추천을 받고 대통령이 이제 면접 보고 이렇게 그 모시게 됐는데, 그러니까 초창기에 조금 안착 과정이라고 할까?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개인사적으로 특수성도 있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윤회 실장, 뭐 최순실 씨 그때 이제 초반 98년도, 99년도 이때쯤에 좀 많이 좀 이런저런 얘기도 같이 나누고 그런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뭐 최순실 씨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2012년도입니다. 정인, 최서원 그리고 피친구인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거나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었죠. 있었습니다. 최서원은 대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그 대통령께서 여성이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좀 저희가 관여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개인 사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기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보다 좀 대통령과의 어떤 인연이라든가 이런 게 오래됐기 때문에 대통령님 지인으로서 그냥 알고 있었고, 공식적인 업무는 2012년도 대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워낙 이게 지금 그 말씀 자료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폭주하기 때문에, 그리고 올라오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보고하시면 되는데 또 여러 가지 또 좀 마음에 안 드시고 수정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셔서 그때마다 이걸 또 고치시고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좀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순실 씨 도움도 좀 받아서 의견 들을 거 이제 들어서 이제 반영할 거 있으면 반영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그때 2012년도에 주로 이제 이런저런 거 말씀 자료도 이제 최순실 씨한테 필요하겠다 싶으면 보내가지고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것도 좀 상의하고 그랬습니다. 14항입니다. 최서원의 역할이 실제 대선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거는 딱히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개인 사적인 부분을 챙기고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공적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일도양단을 이렇게 딱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15항입니다. 어찌됐건 최서원이 문건 작성 등의 조언을 하게 된 건 이번 대통령 선거 때부터입니까? 예, 2012년도부터입니다. 16항입니다. 취임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취임사는 그 당시 어떤 과정을 거쳐 작성이 되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일단 인수위에서 뭐 이런저런 뭐 각 분야별로 이제 대선 과정에서 우리가 공약했던 것들, 그다음에 이런저런 인수위에서 그 업무 보고 받으면서 파악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인수위 차원에서 이제 초안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이제 올려드렸었는데, 대통령께서 이게 뭐 이렇게 연설문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좀 공약과 인수위 활동 이런 거 모아놓은 어떤 자료집 같은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취임사 하면은 여러 가지로
큰 틀의 이제 비전과 그러니까 철학 뭐 이런 것들이 좀 인상적인 그 어구 뭐 이런 구문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좀 잘 그 정리되는 게 필요한데 이런 어떤 조금 연설문이라기보다도 이런저런 정책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다 종합된 그런 거로 생각을 하셔서 이게 좀 취임사로서 좀 많이 수정을 해야 되겠다고 대통령께서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또 최순실 씨하고도 모여서 대통령 말씀도 또 듣고 이런저런 보통 말씀 자료 이렇게 하고 그럴 때는 대통령께서 본인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좀 적기도 하는데 이게 보통 회의나 이런 데 이렇게 좀 다 못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녹음을 이제 했고 그게 이제 지금 다시 뭐 다 나온 거죠. 17항, 18항은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과 국정 기조에서 피청구인은 이전부터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최서원이 대선 과정에서 연설문이나 발언 내용 등의 감성적 표현 등에 있어 도움을 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피청구인이 당선된 이후에도 정의는 말씀 자료 등의 형식적 표현이나 문구, 특히 여성이나 일반 평균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감성적 표현 등의 문제에서 최서원에게 의견을 구하게 된 것은 아닙니까? 맞습니다. 21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항입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최서원이 정인에게 제시하는 건의나 아이디어 중에서 실제로 정인이 그 피청구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뭐 개략적인 비율 정도 뭐 대충이라도 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달하는 비율이요? 그러니까 최서원이 하고 정인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를 예. 피청구인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비율 정도. 뭐.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저와 최순실 씨 사이에서 그냥 그 얘기되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께 이거는 좀 보고를 꼭 해야 되겠다고 싶은 것들은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뭐 보고할 사항은 아니죠. 네, 됐습니다. 23항입니다. 피청구인에게 어떤 그런 최서원의 의견이 만약 전달이 되면은 피청구인은 통상 최서원의 의견을 받아들입니까? 그거는 의견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니까 내용에 따라서 다르다. 뭐 받아들일 만하다 그러면은 그거야 받아들이는 거고, 이게 에이 좀 아니다 싶으면은 그거야 뭐 대통령께서 또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그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관련 그 여론 아까 전달한 거 그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서원은 당시에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관련 악화된 여론을 청와대 밖에서 뭐 신문 기사나 주위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의견 등을 보고 몸소 체험한 사람으로서 정인에게 하나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죠. 국정원 댓글이요? 예, 그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최서원이 정인한테 어떤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별로 잘 기억나지는 않는데요. 뭐 아무튼 어떤 특별한 사례라기보다도 그냥 일반적으로 최순실 씨가 그냥 뭐 언론을 통해서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이렇게 보다가 그 대통령님 이제 그 어떤 비판하는 그런 것 기사나 뭐 이런 것들이 뜨면 자기가 그런 거 보면은 나름대로 또 그 걱정되면 저한테 전화해서 이거 이렇다는데 이거 뭐 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할 때가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뭐 타당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대통령께 보고 드릴 때도 있고, 그리고 전혀 뭐 그냥 뭐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것든 보고 자꾸 걱정이 되면 연락이 와서 그러면 제가 그냥 설명해주고 그냥 끝낼 때 있고 그렇습니다. 네. 25항은 아까 뭐 답변이 된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증거 기록 요 5,524쪽 음성 파일 목록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청구인 쪽에서도 제시했던 내용인데 요 실물 화상기 좀 들어주시죠. 네. 네, 요게 아까 보신 그 녹취 파일입니다. 요거는 2013년도 예. 그 10월 말부터 11월 달에 걸친 녹취 파일인데 이것은 증인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증인과 최서원 피청구인 간의 녹취 파일 목록이라고 검찰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27항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음 파일 목록 중에서 요 5번하고 6번, 8번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5번. 예. 6번, 8번이 요게 증인하고 최서원 씨하고 그 피청구인이 같이 들어가 있는 요 3자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27항입니다. 요 3자 대화의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요거는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녹음 파일 목록 중에 5번, 6번, 8번을 보면은 대화자가 증인, 최서원 그리고 피청구인을 포함해서 3명 또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증인과 최서원, 피청구인 등이 함께 모여서 대화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내용입니다. 각 녹취 내용을 보면은 증인과 최서원 그리고 증인과 피청구인 간의 대화는 있어도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대화하는 내용은 전혀 없어 한 자리에 3명이 모여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순번 5번의 5496조, 5497조 요 내용입니다. 97쪽을만 보더라도 증인과 피청구인 간의 대화, 그리고 증인과 최순실 간의 대화, 그리고 증인과 남자 일관의 대화가 따로 있어 이는 여러 대화 파일을 이렇게 합쳐서 편집된 것으로 보이는데 세 사람이 한 자리에서 이렇게 대화한 게 맞습니까? 아니 이거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전화 의미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화를 어떻게 3명이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그 포렌식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 한 파일에 한 3-4통화가 이렇게 지금 짬뽕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듯이 전혀 다른 통화이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음이 연결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 보통 전화가 녹음이 되면 그 위에 이제 그 용량이 넘은 거는 다시 이제 계속 엎어 씌워서 이렇게 녹음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일부분만 그 복구가 된 거고, 근데 보통 한 뭐 몇 줄 이렇게 일부만 복구되고 이런 것들 자잘한 것들을 하나의 파일에, 그러니까 하나의 증거 목록으로 이제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한 3-4개 정도의 통화입니다. 이게 결국 세 사람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대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전화를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전화니까. 그다음에 28항 묻겠습니다. 아까 그 제시했던 녹취록 순번 5번 녹취록 5496쪽과 순번 6번 녹취록 5504쪽에는 증인과 최서원 간의 소크라테스를 언급하는 등 똑같은 내용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렌식 과정에서 동일한 대화인데 지금 엉킨 겁니다. 얽힌 거군요. 그 29항입니다. 녹취록을 보면 증인은 최서원에게 상당히 공손한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증인과 최서원과의 관계가 피청구인의 당선 이전과 뭐 달라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요. 네. 뭐 대통령 잘 아시는 지인인데. 30항은 아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원은 56년생이고 증인은 69년생이지요. 그러니까 최서원이 훨씬 연장자죠. 예. 32항입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직에 당선됨으로써 정인의 지위가 청와대 부속 비서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둘 간의 사적 대화 공간에서는 여전히 이전의 분위기대로 그런 대화가 이어진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건 유출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4망입니다. 정의는 검찰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최서원이 사용했다고 하는 태블릿 PC에서 청와대 관련 자료가 다운로드된 것이 맞다면이라는 전제에서 그 메일 계정을 통하여 문건을 보냈다고 이렇게 진술했죠. 예. 검찰이 주장하는 최서원의 태블릿 PC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유출 파일들이 모두 최서원이 입력한 것인지 다른 누군가가 입력한 것인지 정인이 아는 바는 없지요. 그 최서원의 태블릿 PC에서 나온 그 파일들이 누가 입력한 것인지는 정인이 아는 바는 없죠. 누가 입력한 건지는 전혀 모르죠. 예. 근데 제가 보낸 거는 보낸 맞죠? 거는 맞고 35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는 그 조사 과정에서 최서원이 ZIXI9876 지메일 계정을 통하여 문건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정인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검사님이 조사 과정에서 최서원이가 ZIXI 계정 통해서 문건 다운로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정인한테. 특별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 지메일 계정은 원래 정인의 이메일 계정은 아니었고 고 이춘상 보좌관이 대선 당시 IT 분야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가 만든 이메일 계정으로 알고 있습니까? 저 이제 이춘상 보좌관이 이 아이디를 쓰라고 저한테 줬기 때문에 이춘상 보좌관이 만들었으리라고 추측하지 뭐 누가 만드는지 모릅니다. 추측만 그렇게 할 네. 뿐이다 이런 것이죠. 아까 38항은 뭐 공유한 것은 최순실과 정인이라고 그렇게 같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대선 당시 캠프에서 선거운동에 사용하기 위해 공유하던 계정으로 다른 관계자도 최순실 외의 다른 관계자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며 함께 사용한 계정은 아닙니까? ZIXI9876이. 그거는 아까 아니라고 답변을 하신 거죠. 그거는 알더라도 예. 극소수만이 알 수 있는 거지 다른 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네. 그 메일 제목을 보니까 제자, 안자, 한자, 춘자 이런 등이 보이거든요. 그거는 제자는 이재만, 안자는 안봉권, 한자는 김한수, 춘자는 혹시 이춘상 이런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습니까? 이 계정에서 나온 이 메일 그러니까 제목이 그게 그렇게 추정은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김파 2014 gmail.com은 이건 어떤 계정입니까? 김파라는 계정. 어떤 계정인지는 본인의 업무상 사용하던 겁니까? 아니요. 그 지메일 역시 아까 그 직시메일 그 다음에 그 다음 메일입니까? 예. 정의는 주로 집에서 사용했던 컴퓨터를 통해서는 자료를 넘겨준 적이 거의 없다고 했지요.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를 예. 통해서 예. 정인이 집에서 사용한 컴퓨터 계정은 자녀들 이름인 지윤, 지원의 계정입니까? 예. 41항 물어보겠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은 문건을 전달받으면 문장의 자구나 어순, 표현 등 사소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기면서 가감 수정하는 스타일이지요. 예. 피청구인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호소력이 있도록 감성적으로 문장을 다듬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문장이나 어구의 순서, 단어의 배치 등 세밀한 표현 부분까지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피청구인이 문구나 표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주로 말씀 자료나 연설문 같은 문건인가요? 말씀 자료. 말씀 자료나 연설문이죠. 그죠. 예. 피청구인은 당선된 이후에 한동안 연설 기록 비서실을 거쳐 올라오는 말씀 자료에 대하여도 일일이 표현을 수정하는 일이 아까 많았다고 했죠. 예. 그때마다 정의는 보좌하는 입장에서 괜히 쓸데없는 수고를 끼치는 것 같아 마음이 죄스럽고 편치 않았죠. 예. 피청구인의 꼼꼼한 업무 스타일 때문에 문건을 수정하고 다듬는데 정인도 매우 좀 힘든 부분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정의는 피청구인의 이런 업무 스타일을 알기에 조금이라도 피청구인의 마음에 드는 문건을 최종본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대선 과정에서 문건 표현에서 도움을 받기도 했던 최수원에게 특히 그 표현이 문제되는 말씀 자료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구한 것이죠. 예. 통상 하루에 평균 몇 건의 문건이 피청구인에게 보고된다고 보면 됩니까? 그리고 피청구인은 이런 보고서를 모두 꼼꼼하게 다 검토를 합니까? 지금 말씀 자료뿐만이 아니라 보고서를 네, 말씀 말씀하세요. 자료나 문건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말씀 자료, 연설문, 제가 아까 그 이제 질문에 답하다가 만 부분인데요. 예. 잠깐 조금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그 24시간 이제 국정에 올인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요즘 너무나 잘못 알려지고 이게 너무나 지금 매도돼서 그 부분이 참 마음이 아픈데 그 각 수석실에서 올라오는 보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총괄적으로 이제 말씀 자료뿐만 아니라 하루에 뭐 보통 한 100페이지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대통령께서는 단 한 장도 안 빼놓고 본인이 하나하나 첫 끝까지 다 챙기십니다. 다 밑줄 치면서 보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못 본 부분은 옆에 쌓아놨다가 주말 토요일 일요일 날 보시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보시다가 이게 본인이 최종적으로 결정 내리고 이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수석들하고 통화도 많이 하시고 이것저것 하여간 매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시고 그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주말 같은 경우도 7시 반이면 전화 와요. 아침에.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전에 일찍 일어나셔서 보시다가 조금 너무 일찍 하면 이제 좀 실례니까 좀 기다리시다가 딱 그때 시간 되면 이제 전화를 하시는 거죠. 그만큼 그 업무 같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시고 또 해외 순방 같은 거 한번 가시게 되면 정말 이 자료 이런 것들을 그냥 준 대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본인이 아예 말씀 자료 이렇게 정상회담이나 이런 때 말씀 자료 올라온 거를 본인이 다시 새로 작성하세요. 하나하나 다 챙기시고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 외국에 이렇게 대신해서 이렇게 좀 세일즈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뭔지 하나하나 챙기고 제가 대통령이 뭐 저렇게 하나하나 다 챙겨가지고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도 하고 그래서 경제수석 그다음에 외교안보수석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 뭐 이런 분들한테 너무 그렇게 하나하나 이런 것까지 다 좀 안 넣었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커트려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우리 기업들 이런 거 현안 하나까지 이렇게 다 챙기시는 게 좀 그렇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데 대통령이 그런 거 늘하는데 자기네들이 뭐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국 가시고 그러면은 뭐 비행기 내에서도 예를 들어가지고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시면은 보통 비행시간이 12시간 이상 되는 경우도 많은데 한숨도 안 주무십니다. 그때만 그 안에서도 다 그 자료 본인이 만드시고 체크하시고 수정하시고 그러니까 국빈 만찬 이제 그 나라 가가지고 국빈 만찬 하거나 뭐 이럴 때도 하나라도 우리 기업들한테 도움 되려고 하나하나 얘기하시고 그러느라고 식사 끝나고 나서 국빈 만찬 끝나고 와가지고 배고파서 죽 같은 거 드시고 그래요. 식사를 거의 못 하시니까. 그러니까 보통 해외 순방 같은 거 한번 갔다 오시고 나면 완전히 탈진하셔서 진짜 하루 이틀 정도 완전히 탈진하시죠. 그래서 외국에 계실 때마다 계속 링거 맞고 이런 경우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보고서 이런 것들도 끝까지 챙기고 그거 하나하나 책임감 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그랬는데 마치 지금 맨날 관저에서 맨날 쉬기나 하고 지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네. 48항입니다. 정의는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훨씬 전부터 피청구인의 정무, 외교, 안보 메시지 작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죠. 예.
49항은 뭐 좀 바꾸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최순실의 피청구인 그 최순실은 피청구인이 평소 좋아하는 그런 문구나 표현 혹은 피청구인이 좀 싫어하는 이런 어투나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최순실은 좀 나름대로 좀 많이 알고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정인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최순실뿐만 아니라 최순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사실 수석실이나 연설기록비서관실에서 올라오는 그런 걸 보면은 좀 잘 모르는구나 하는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손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혹시라도 또 뭐 또 좋은 의견이 있을지 최순실 씨한테 보내면 최순실 씨도 뭐 자기가 보기에 뭐 이런저런 또 의견도 표할 때 있고 그러면은 때때로 또 도움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 피청구인뿐만 아니라 정인도 각 수석실이나 부처에서 올라오는 보고 문건이나 말씀 자료나 연설문 중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일부 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네요. 정인 입장에서도. 그렇죠. 많습니다. 예, 됐습니다. 50항 생략하도록. 50항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인은 검찰에서 피청구인이 그 최서원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피청구인의 뜻에 따라 최서원에게 조언을 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는데 그 정인에게 피청구인이 최서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라고 했던 것은 처음 근본 대통령 선거운동 때였습니까? 예. 50이랑입니다. 피청구인은 말씀 자료 등을 일일이 수정하다가 정인을 불러 정 비서관이 내 스타일을 잘 알지 않느냐, 잘 좀 정리해서 올려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예. 52항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3항도 생략하겠습니다. 정인의 공소사실 범죄 일람표 알고 있죠? 예. 본인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에 47건 비밀 누설 문건 중에 그 37건은 2013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이루어졌고 5건은 2014년도에 그리고 나머지 5건은 2016년에 벌어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를 보더라도 2014년 말 정윤의 문건 파동이 있기 이전에 이미 최서원에게 전달되는 문건은 많이 급격하게 좀 줄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제일 많았고요. 네. 2014년도에도 뭐 사실 2014년도에도 많았는데 네. 점점 줄어가다가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 좋아졌다는 이제 본인이 이제 수정하는 빈도수가 점점 많이 좀 줄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여러 이제 정윤회 문건 이런 거하고 반영이 돼서 그래서 이제 2015년부터는 뭐 거의 별로 많지 않았죠. 그 피청구인이 최서원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뭐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 문건 자체를 최서원에게 바로 넘겨줘서 그에 대해서 일일이 수정받아라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속칭 그런 결재나 컨펌 이런 개념은 아니죠. 그러니까 의견을 한번 들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기 때문에 제 입장에 대통령께서는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 입장에서는 의견을 들으려면은 문건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보낸 거고. 56강 꼭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정인이 피청구인에게 그 말씀 자료에 관한 의견을 받으려면은 정인 입장에서는 그 문건이 외부에 나갈 수 있지 나가야지 편리하게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수정을 받는데. 네. 그러면은 그 보안상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피청구인한테 한 적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최순실 씨는 저와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뒤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용히 돕는 사람이지
이 사람한테 자료를 보내는 게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57항을 생략합니다. 58항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증인도 그 최서원에게 문건을 보내는 것은 보안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거고 최서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출할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문건을 보내게 된 그렇습니다. 것입니다. 예. 증인이 최서원을 믿게 된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그럼 뭐 보안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다 그런 뭐. 아니 2012년 대선 때 경험도 그렇고 이 기본적으로 밖으로 이제 저와 최순실 씨 뭐 그리고 이렇게 우리 내에서 이렇게 좀 비공식적으로 도와주는 거지 이게 밖으로 뭐 이렇게 유출된다 이런 거는 그 정도의 신뢰가 없으면 그거는 같이 일 못하는 거죠. 최서원은 말씀 자료 등의 초안이 완성된 이후에 이를 검토하는 역할이 주된 것이지 그 말씀 자료나 보고서 작성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당의 문서 안에 포함될 내용이나 컨텐츠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요. 아니 그건 모르죠. 그분이 뭘 알고 의견을 주겠어요. 보고 자기 의견을 기청구인이 말씀 자료 내용에 무엇을 넣을지, 국무회의에서 어떤 논의를 할지, 각 장관들에게 어떤 지시를 할지 등을 최서원과 사전에 논의하라고 개별적으로 지시한 바는 전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최서원은 그런 말씀 자료에 대해 어느 정도 수정을 합니까? 보내면은 그 자구 수정을 넘어서 이렇게 실질적인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경우들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최순실 씨가 바빠서 못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보더라도 늦게 아주 보고 저한테 전화로 이런저런 자기 의견을 뭐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좀 수정을 좀 해가지고 보내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그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좀 이런 얘기 좀 들어가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본인이 생각을 써가지고 이제 보내오는 것이고, 그거를 사실 대통령께 바로 올려드렸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의도를 잘 파악해서 그 부분에 맞게 이제 좀 다듬어서 대통령께 올려드리고, 그러면 또 뭐 대통령이 또 수정하시고 그런 거죠. 뭐 계속 반복입니다. 그 64면 최서원은 본 심판정에서 자기한테 오는 이메일 자료들을 아예 열어보지 않은 적이 많았다고 증언한 바도 있는데 회신이 오지 않은 경우도 매우 많았죠. 그렇습니다. 말씀 자료가 수정되어 오면 이중 증인이 재검토해서 최서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요. 아까 65항은 뭐 불만을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연설 기록 비서관이었던 조인근으로부터 연설문이 수정되는 데 대한 불만을 토로받은 적은 없고, 아까 뭐 지나가는 말로 그런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일부 좀 보인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들었습니까? 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뭐 정식으로 뭐 항의적성으로 뭐 이렇게 들은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조인근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피청구인한테 얘기하진 않았죠. 그런 뭐 지나가는 얘기였어. 예. 증거기록 2880쪽입니다. 요거 한번 보시죠. 조인근의 그 진술에 따르면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이 작성한 연설문으로 조인근의 검찰 진술입니다. 피청구인이 실제 연설하는 걸 비교해 보면은 수정, 추가하거나 어법에 틀린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기를 이제 국민들의 그 힘이 한반도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는 부분은 이제 국민들의 그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한반도의 통일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였어야 한다는 것인데, 증인은 이와 같이 수정된 이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까?
뭐 거의 아니 내용이 근데 국민들의 힘이 한반도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수정돼가 거는 이유를 압니까? 그건 잘 모릅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수정이 됐는지. 이 최소원이 수정한 겁니까 이게? 아니 이제 제가 좀 말씀 자료가 정말 무지무지 많은데 이 부분을 최소원이 수정했는지 이 부분이 뭐 제가 수정했는지 대통령께서 수정했는지 그거를 기억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지금 요거만 놓고 보면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국민들이 저력을 바탕으로 조국의 강복을 이루었다. 이제 국민들이 그 힘이 한반도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다. 이게 무슨 어법이 잘못됐다고 그러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조인근의 검찰 진술에서는 그 부분이 좀 잘못 수정이 됐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누가 수정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정인이 수정했을 수도 있고 피청군이 수정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뭐 최소원이가 수정했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걸 이렇게 양자를 비교해 보면은 글로 쓰여 있는 것과 말로 했을 때의 어감이 충분히 다를 수 있고, 문구에 대해서 보면 오히려 국민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수정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피청구인은 평소 이런 감성적이거나 호소력 있는 표현 또는 구어체 표현을 선호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죠.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또 요즘 제가 언론 보도를 보고 좀 되게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께서 이제 본인이 그 연설문을 본인이 이렇게 쓰는 능력이 별로 뭐 떨어진다 뭐 이런 식의 기사들도 제가 요즘 봤어요.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얘기인데 대통령께서는 대꾸, 비유 이런 표현에 굉장히 능하세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냥 대통령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정치 생활을 하시면서 2004년부터 한나라당 대표하시면서 거의 2012년 대선 때까지 거의 8년 동안 당대표급으로 활동하신 분이잖아요. 수많은 연설과 수많은 행사와 뭐 이런 데서 대통령께서 어디 가셔서 연설하시고 이럴 때 정치인으로서 당대표로서 이렇게 하실 때 보면 제일 잘하실 때는 연설문을 가지고 가셔서 하셨을 때가 아니에요. 이제 어떤 장소에 가셨는데 한 예를 들어서 5분이나 10분 전쯤에 좀 이렇게 잠깐 말씀 좀 한마디 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실 때 갑자기 이제 준비되지 않은 이제 연설문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딱 올라가셨을 때 연설이 가장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냥 생각한 거 쭉 얘기하면은 아주 좋은 표현과 이런 것들로 쫙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대통령께서 정치하시 뭐 1, 2년 하신 게 아니라 당대표급으로서 국민들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고 그런 게 다 보도되고 모두가 다 아는 상황에서 대통령 되시기 전까지 그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되시고 나서도 본인이 보기에 본인이 그냥 주는 대로 읽으면 속 편하지 본인이 뭐하러 맨날 힘들게 그거 수정합니까? 본인이 보기에 상당히 올라오는 게 마음에 안 들고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 판단을 할 때는 본인이 그것보다 훨씬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됐습니다. 68항, 69항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피청구인들이 어느 분이 신문하시겠어요? 예. 그 예. 주신 분 받으신 분 같이 하시겠어요? 예, 같이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좀 네. 중복되지 않도록 압축해서 좀 해주세요.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의미 전달 때문에 뭐 할 수 없이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은 시간에 지연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대답하십시오. 최순실 씨는 그냥 최소원으로 통칭하겠습니다. 최소원 씨. 예. 신문 순서대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정의는 98년부터 피청구인을 보호하는 업무를 시작했는데 당시 최소원이나 정윤회의 추천으로 일하게 됐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의 추천이 아니라 그 대통령 자문교수
자문해 주시던 교수분의 추천으로 이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말씀 자료와 연설문, 각종 보고서 등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문건은 원칙적으로 부속 비서관실의 정인을 거쳐 피청구인에게 전달됩니까? 예. 부속 비서관실의 다른 행정관, 직원을 거쳐 보고되는 경우도 있는가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저한테 줘서 저를 통해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정인을 통하네요. 문건은 어떤 형태로 부속 비서관실로 전달됩니까? 예컨대 서면인지 혹은 팩스인지 위민 시스템 이메일인지 어떤 시스템으로 됩니까? 위민 시스템을 통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일반적이고 그다음에는 친전 형태로 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전 형태. 예. 정인이 피청구인에게 보고하기 전에 각 부처로부터 수령한 문건의 내용을 살펴보고 수정하는 것도 정인의 의무에 포함됩니까? 말씀 자료인 경우에만 말씀 자료인 경우에만. 예. 말씀 자료나 연설문도 마찬가지입니까? 그 연설문이 말씀 자료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뭐 크게 보면 말씀 자료고 그죠. 말씀 자료는 기본적으로 국무회의하고 대수비에서 하실 말씀. 아니 그러니까 그 여러 행사에서 그러니까 뭐 연설문을 일단 뭐 3.1절이나 8.15 이렇게 예. 좀 구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 통칭해서 그렇게 예. 보시는구만요. 아까 대포폰 치랑 요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의는 피청구인을 보좌하는 업무를 하면서 차명폰, 뭐 대포폰이라고도 하기도 하였는데 그 사용했던 이유는 보안상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예. 그 보안상 이유란 게 피청구인이 야당으로 있을 때 어떤 그때부터 이루어진 그때의 보안상 문제입니까? 안 그러면 피청구인이 대통령이 된 이후의 보안상 문제입니까? 어떤 보안상 문제입니까? 이전부터입니다. 이전부터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권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떤 다른 집권층이나 이런 쪽으로부터의 어떤 보안 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그러니까 신경 쓴 게 예. 뭐 대통령 통화하는 게 뭐 예. 북한에서 듣는다 이런 예. 차원보다는 그 훨씬 이전부터 야당으로 있을 때부터 어떤 그런 사찰이나 이런 위험에 따른 그런 보안상 문제라는 겁니다. 예, 전반적인 보안을 위해서 했습니다. 하나만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피청구인 또 차명폰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피청구인 대통령 예. 그 본인이 그게 차명폰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대통령께서는 그냥 드리는 대로 쓰셨을 겁니다. 파랑입니다. 차명폰을 개통하라고 피청구인이나 최소원이 지시한 것은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정인이 차명폰 쓰는데 예. 대통령이나 최소원이 그건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죠. 알아서 한 거다. 정인이 최소원을 처음 만난 것은 언제입니까? 98년도. 98년도. 뭐 일종의 피청구인 소개로 피청구인 때문에 만나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어떤 겁니까? 제가 대통령님 시판입니다. 처음 모시게 됐을 때 그 정윤회 씨가 이제 그때 비서실장으로서 저희를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어떻게 보면 도와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정윤회 실장의 부인으로 알았습니다. 그 정윤회 씨가 본인의 상사고 예. 그 상사의 부인으로 안 겁니까? 예. 11항입니다. 이번 대선 캠프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 이전에도 정인이 최소원과 함께 뭐 업무적으로 일을 한 게 있습니까?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최소원이 도움을 줬다 그랬는데 예. 사적인 거 외에 업무적으로 최소원 씨가 정인하고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대선 때 2012년도 돼서 이렇게 했고요. 초창기에 저희가 사실 저나 이재만, 안봉근, 뭐 이춘상 이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을 처음부터 전혀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다 그 대통령께서 아시던 교수분들의 추천을 받고 대통령이 이제 면접 보고 이렇게 그 모시게 됐는데, 그러니까 초창기에 조금 안착 과정이라고 할까?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개인사적으로 특수성도 있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윤회 실장, 뭐 최순실 씨 그때 이제 초반 98년도, 99년도 이때쯤에 좀 많이
좀 이런저런 얘기도 같이 나누고 그런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뭐 최순실 씨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2012년도입니다. 정인, 최서원 그리고 피청구인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거나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었죠. 있었습니다. 최서원은 대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보통 취임사 하면은 여러 가지로 큰 틀에 이제 비전과 그러니까 철학 뭐 이런 것들이 좀 인상적인 그 어구 뭐 이런 구문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좀 잘 그 정리되는 게 필요한데 이런 어떤 조금 연설문이라기보다도 이런저런 정책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다 종합된 그런 거로 생각을 하셔서 이게 좀 취임사로서 좀 많이 수정을 해야 되겠다고 대통령께서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또 최순실 씨하고도 모여서 대통령 말씀도 또 듣고 이런저런 보통 말씀 자료 이렇게 하고 그럴 때는 대통령께서 본인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좀 적기도 하는데 이게 보통 회의나 이런 데 이렇게 좀 다 못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녹음을 이제 했고 그게 이제 지금 다시 뭐 다 나온 거죠. 17항, 18항은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과 국정 기조에서 피청구인은 이전부터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최서원이 대선 과정에서 연설문이나 발언 내용 등의 감성적 표현 등에 있어 도움을 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피청구인이 당선된 이후에도 정의는 말씀 자료 등의 형식적 표현이나 문구, 특히 여성이나 일반 평균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감성적 표현 등의 문제에서 최서원에게 의견을 구하게 된 것은 아닙니까? 맞습니다. 21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항입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최서원이 정인에게 제시하는 건의나 아이디어 중에서 실제로 정인이 그 피청구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뭐 개략적인 비율 정도 뭐 대충이라도 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달하는 비율이요? 그러니까 최서원이 하고 정인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를 예. 피청구인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비율 정도. 뭐.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저와 최순실 씨 사이에서 그냥 그 얘기되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께 이거는 좀 보고를 꼭 해야 되겠다고 싶은 것들은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뭐 보고할 사항은 아니죠. 네, 됐습니다. 23항입니다. 피청구인에게 어떤 그런 최서원의 의견이 만약 전달이 되면은 피청구인은 통상 최서원의 의견을 받아들입니까? 그거는 의견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니까 내용에 따라서 다르다. 뭐 받아들일 만하다 그러면은 그거야 받아들이는 거고, 이게 에이 좀 아니다 싶으면은 그거야 뭐 대통령께서 또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그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관련 그 여론 아까 전달한 거 그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서원은 당시에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관련 악화된 여론을 청와대 밖에서 뭐 신문 기사나 주위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의견 등을 보고 몸소 체험한 사람으로서 정인에게 하나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죠. 국정원 댓글이요? 예, 그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최서원이 정인한테 어떤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별로 잘 기억나지는 않는데요. 뭐 아무튼 어떤 특별한 사례라기보다도 그냥 일반적으로 최순실 씨가 그냥 뭐 언론을 통해서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이렇게 보다가 그 대통령님 이제
그 어떤 비판하는 그런 것 기사나 뭐 이런 것들이 뜨면 자기가 그런 걸 보면은 나름대로 또 그 걱정되면 저한테 전화해서 이거 이렇다는데 이거 뭐 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할 때가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뭐 타당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대통령께 보고 드릴 때도 있고 그리고 전혀 뭐 그냥 뭐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것든 보고 자꾸 걱정이 되면 연락이 와서 그러면 제가 그냥 설명해주고 그냥 끝낼 때 있고 그렇습니다. 네. 25항은 아까 뭐 답변이 된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증거 기록 요 5,524쪽 음성 파일 목록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청구인 쪽에서도 제시했던 내용인데 요 실물 화상기 좀 들어주시죠. 네. 네, 요게 아까 보신 그 녹취 파일입니다. 요거는 2013년도 예. 그 10월 말부터 11월 달에 걸친 녹취 파일인데 이것은 증인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증인과 최서원 피청구인 간의 녹취 파일 목록이라고 검찰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27항에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음 파일 목록 중에서 요 5번하고 6번, 8번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5번. 예. 6번, 8번이 요게 증인하고 최서원 씨하고 그 피청구인이 같이 들어가 있는 요 3자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27항입니다. 요 3자 대화의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요거는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그 대통령께서 여성이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좀 저희가 관여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개인 사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기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저희보다 좀 대통령과의 어떤 인연이라든가 이런 게 그 오래됐기 때문에 대통령님 지인으로서 그냥 알고 있었고 공식적인 업무는 2012년도 대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워낙 이게 지금 그 말씀 자료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폭주하기 때문에 그리고 올라오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보고하시면 되는데 또 여러 가지 또 좀 마음에 안 드시고 수정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셔서 그때마다 이걸 또 고치시고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좀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순실 씨 도움도 좀 받아서 의견 들을 거 이제 들어서 이제 반영할 거 있으면 반영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그때 2012년도에 주로 이제 이런저런 거 말씀 자료도 이제 최순실 씨한테 필요하겠다 싶은 건 보내가지고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것도 좀 상의하고 그랬습니다. 14항입니다. 최서원의 역할이 실제 대선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거는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개인 사적인 부분을 챙기고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공적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일도양단을 이렇게 딱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15항입니다. 어찌됐건 최서원이 문건 작성 등의 조언을 하게 된 건 이번 대통령 선거 때부터입니까? 예, 2012년도부터입니다. 16항입니다. 취임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취임사는 그 당시 어떤 과정을 거쳐 작성이 되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일단 인수위에서 이런저런 각 분야별로 이제 대선 과정에서 우리가 공약했던 것들 그다음에 이런저런 인수위에서 그 업무 보고 받으면서 파악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인수위 차원에서 이제 초안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이제 올려드렸었는데 대통령께서 이게 뭐 이렇게 연설문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좀 공약과 인수위 활동 이런 거 모아놓은 뭐랄까 어떤 자료집 같은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